안녕하세요. 엘빈TV 바리스타 임성주입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0년 때 정말 뭐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저는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고 그냥 힘들었다라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는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어요. 작년 한 해에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구독자 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1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가 신축년이래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하얀 소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얀 소 검색을 해보니까 하얀 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라고 하니까 괜히 의미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소는 힘도 있고 한 가정의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소의 기운을 받아서 2021년에는 모든 분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은 뭐냐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라떼아트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죠. 안정화까지 저희가 끝냈어요. 안정화에 대해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을 클릭하셔서 안정화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정화를 끝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라떼아트 그림을 처음에 그리기 시작해요. 뭘 그릴까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라떼아트 이제 배우러 간다라고 하면은 하트, 나뭇잎, 로제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우리는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하트도 아니고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하트 그리고 싶어요, 결하트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동그라미가 제일 먼저 그려져야 해요. 동그라미를 잘 그린다라는 의미는 그냥 그림을 띄운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잔 안에 동그라미의 크기, 그리고 가운데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정말 이쁜 동그라미가 나오기 위한 정확도, 그리고 동그라미와 그 크레마 배경의 선명도, 그리고 원의 밸런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잘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그라미를 잘 그려야 그 다음 단계인 하트나 아니면 또 발전을 해서 나뭇잎까지도 잘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만약에 잘 그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타 띄우기, 원 띄우기를 잘 되어지지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트나 나뭇잎도 잘 그려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동그라미를 우선은 잘 그리기 위한 어떠한 팁들, 그리고 팁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라떼아트를 그리기 위한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알려드리고, 만약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잘못된 아트들이 나오는지를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떼아트 원을 띄우는 방법의 원리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정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정화를 할 때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10cm 위에서 우유를 붓기 시작해서 반 정도를 따랐습니다. 반을 따랐으면은, 자, 우리가 안정화를 10cm를 높이 해서 했었던 이유가 에스프레소하고 우유하고 섞이게 하려고 우리가 10cm 높이를 띄웠잖아요. 그럼 그만큼 10cm의 낙차가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섞였던 건데, 그림을 그릴 거라면 지금 있는 이 안정화인 상태에서 하얀색 우유가 위에 떠야 되잖아요. 위에 뜨려면 떨어지는 높이의 힘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 낙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유 위에 있는 이 피처에 든 우유하고 잔에 있는 우유하고 만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높이를 없애서. 그래서 위에서 10cm에서 안정화를 했다가 우유를 끝내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우유를 흘려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는 자연스럽게 뜨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동그라미는 자연스럽게 뜨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해서 내 오른손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초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그려야지. 안정화를 끝내놓고 내가 손을 움직여서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우유라는 거는 이 부어지는 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밀려서 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군데를 정해놓고 그 순간에 포인트를 잡아서 부어주기만 하면은 우유가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막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직 뭐 핸들링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부어준다 라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 부어주느냐? 자, 4분의 1 지점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분의 1 지점. 잔을 잘랐을 때, 잔의 윗면을 잘랐을 때 가운데를 우선 자르시고 이 가운데 반쪽에서 다시 한번 가운데를 자르시면은 4등분이 되죠. 그 4등분의 시작점을 처음에 두시면 됩니다. 첫 포인트가 그래요. 안정화를 할 때는 우리가 중간에다 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밑에 첫 포인트를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도를 잡고 10cm 위에서 안정화를 끝낸 다음에 반이 찼으면 내려가서 4분의 1 지점에다가 우유를 처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차는 없어야 돼요. 잔을 처음에 이게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갖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갖다 붙여주셔도 처음에 연습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어주고 받아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동그라미 그릴 때도 이게 뭐 잘못 그려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우선은 잘못 그려지는 형태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원이 중앙에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나는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동그라미가 중앙에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거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4분의 1 지점, 첫 타가 4분의 1 지점에 들어와 있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를 끝내놓고 원을 그려야지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 첫 포인트 시작점이 너무 잔의 앞쪽이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위에 붙어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너무 앞쪽이다. 예를 들어서 안정화를 끝내놓고 너무 앞에다 부었다. 안쪽에다 부었다. 동그라미를 가운데에다가 부어야지라고 해서 첫 포인트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은 원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잔 끝으로 원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약간 앞쪽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림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4분의 1 지점, 이거 첫 포인트, 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가운데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밸런스가 약간 뭐 왼쪽으로 좀 치우치던가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라떼아트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초보자 분들이 그림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림이 안쪽으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사람 손을 뻗잖아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두 개를 만나게 해야지, 부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 피처가 그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림이 약간 왼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그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팔의 생김새가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림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적으로 앞으로 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앞으로 부어준다. 그러면 앞으로 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부어주기를 잘 하려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피처 잡는 방법에서 얘기를 했듯이, 피처를 잡을 때 이 피처하고 내 팔하고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이렇게 균형이 안 맞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자로, 그래서 앞으로 부어준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중앙에 뜨게 하려면은 안정화를 끝내놓고 첫 포인트를 4분의 1 지점, 그리고 그림을, 자, 우유를 앞으로 부어준다. 정확하게. 그냥 무조건 붓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일자로, 내 팔과 일자로 직선으로 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그림이 정확하게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그림이 너무 커요. 원이 너무 크게 나와. 아니면 원이 너무 작게 나와.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면은 원이 커져서 나오는 경우보다는 원이 작아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원이 작은 문제들. 예. 근데 원이 작은 문제들은 사실 뭐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문제가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유량이 너무 작을 때 나오는 경우예요. 유량이 너무 작을 때. 그러니까 유량이 작다라는 거는 내가 부어주는 힘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부어주는 힘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밀려 나가는 힘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원이 조그맣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이제 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부어주는 연습은 잔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냥 일정하게 피처와 피처 사이를 두고 부어주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어주는 연습을 하는데, 뭐 얇게도 부었다가 두껍게도 부었다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1cm 정도에 되는 유량을 우선 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부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두께로 부어지는가를 우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두께로. 이 유량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량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부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부어 주어야 한다. 이게 가끔 이제 라떼아트 하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딱 떴을 때 그림 보느라고 붓는 거를 까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붓는 거를 까먹는 거. 그렇죠? 이게 그림을 떴을 때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내가 궁금한 거야.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붓는 거를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림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림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붓의 두께가 계속 두껍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계속 부어준다라는 거를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붓는 게 자연스럽게. 근데 부을 때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목을 사용해서 붓는 게 아니라, 손목은 가만히 둔 상태로 팔꿈치를 올려서 팔 전체가 사용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들어 올려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부어준다. 그렇게 해서 부어주는 거가 연습이 됐으면 그 느낌 그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동그라미가 자연스럽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붓기도 하고 손도 똑바로 잡았고 다 했는데 근데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탄 PD 왜 그럴까요? 나는 다 부었어. 선생님, 부으라고 해서 다 부었고 유량 연습도 다 했어요. 그리고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똑바로 다 했어요. 우유 거품도 잘 냈어. 문제가 없는데 안 돼. 그림이 잘 안 떠. 아니면 선명하지가 않아. 막 그라데이션이 있어.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똑바르지 않아서. 라떼 아트 할 때 하트를 이쁘게 잘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트가 안 돼요. 그래서 연애를 못해서. 자, 뭐냐면, 자, 오른손에 문제가 없다면 왼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왼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왼손은 어떤 손이죠? 잔을 잡고 있는 손이죠. 잔을 잡고 있는 손. 잔을 잡고 있는 손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우유는 오른손이 다 하는데 잘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받아줘야 돼요. 잘 받아줘야 돼요. 뭐냐면, 자,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투명한 잔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투명한 잔이 큰 잔밖에 없어가지고. 자, 45도를 기울였어요. 45도 기울인 상태에서 반까지 받았습니다. 반까지 받았으면은 이 끝에 만나는 이 지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손이 내려가서 우유를 부어줘야 돼요. 오른손이 부어주고 그 부어준 거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은 오른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받은 상태에서 오른손 내려가서 부어야지 라고 해서 부을 준비를 하고 왼손이 미리 세워지는 거예요. 왼손이 미리 세워진 상태에서 붓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 이 잔 안에서 낙차가 다시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일부러 오른손을 내려서 낙차를 없애줬는데 왼손을 미리 세워버리는 바람에 낙차가 다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차 때문에 우유가 들어가는 힘이 생기죠. 그럼 우유가 앞으로 퍼져나가는 힘보다 들어가는 힘이 더 세져 버리니까 동그라미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계속 여기서 붓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낙차가 다시 작아지면서 그림이 뜨기 시작했죠.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뜨는 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선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원도 작게 되고. 왼손 받아주는 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보세요. 45도 기울여서 안정화를 했어요. 안정화를 하고 반까지 채운 상태에서 오른손 내려갔죠. 낙차 유지한 상태에서, 낙차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손 자연스럽게 부어주고 왼손 받아주면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끝선을 유지를 하면서 끝까지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할 때 처음부터 동그라미를 이제 그리려고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물로 연습해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잔 이거 너무 작으니까 좀 큰 잔이 있다 싶으면 은 안정화를 하고 물로 계속 부어주는 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너무 흘려요 만약에 그러면 밑에다가 행주 깔아놓고 연습하면 되고, 아니면 싱크대 위에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부어지는 거 유량 연습, 그 다음에 뭐 손잡이, 이 연습을 계속 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 싶으면은 그때 에스프레소를 뽑고 우유 스티밍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물로 연습을 하다가 우유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긴장이 되는 거야. 긴장이 돼서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 막 이렇게 긴장을 해서 막 타이밍도 못 맞추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은 무조건 하세요. 라떼아트의 첫 번째 단계는 동그라미든 뭐든 우선은 뭐라도 뜨는 게 먼저입니다. 우선 뭐가 뜨기 시작했으면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든지 한 단계 이제 밟아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뭐야 동그라미 뭐 이렇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를 잘하게 되면은 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애칭해서 사용되어지는 곰, 고양이, 강아지, 모든 동물들, 이거 다 동그라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물 라떼아트가 있는데, 우든 템퍼 바리스타님, 그러니까 김지훈 바리스타님이 하신 그 고래가 있어요. 그 고래, 그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동그라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되게들 많이 하시는 거 있죠. 곰돌이, 이것도 동그라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 하트도 결국엔 동그라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연습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못 그려지는 거, 흘리는 거,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오늘은 저희가 동그라미를 한번 띄워봤어요. 라떼아트에서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신이나 이런 게 잘 없는데요?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못하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듯이 우선 물로써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집에서 홈카페에서 머신 없이 라떼아트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참고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던가 아니면 댓글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